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김태은입니다. 저희 이제 센터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제목을 이제 기초학력 관련 연구와 정책 사업의 현재와 미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도 봐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전반적으로 제가 꺼야 되겠죠? 과거부터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목차는 세 가지가 말 그대로 과거 얘기부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어저께인가 이제 기관평가 이제 저희 꾸려져가지고 회의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기관평가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선도적인 걸 했느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어떤 걸 좀 봤냐면, 저희가 이제 평가원이 개원 이래 기초학력을 놔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기초학력을 어떻게 해왔지를 정리해 보면, 버전이 1.0부터 현재가 4.0, 그다음에 이제 미래가 5.0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센터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걸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선도적이라는 키워드를 찾으면서 사실 옛날 보고서입니다. 글씨체조 옛날 보고서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2009년도 연구에 국가의 기초학력 방향을 다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진단 체제 구축부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지원하고 법제도를 정비하고 어떤 식으로 협조와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걸 하나하나 봤더니 그걸 하나하나를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나하나씩 지어가면서 해오고 있었다, 이런 것들 봤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 이제 법 제정되고 그다음에 센터가 구축이 되고 법에 따른 평가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이제 법 제도 정비도 들어 있었고요. 그 안에 전담부서 설치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까지,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기초학력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평가원 기본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제가 이제 교육부 수탁 과제들과 연계되면서 지금까지 확장되어 온 것이다, 이런 장면들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0부터 4.0까지의 얘기는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0 버전은 이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기초학력을 뭐로 봤냐면, 공부 못하는 이유는 네가 안 해서, 이렇게 봤죠. 그런데 걔네들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한테 맞는 별도의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 지원 자료,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과서로 공부를 못하니까 그런 자료를 만드는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평가원에서 꾸준하게 해왔고, 그 이후에 2008년도에 국가수학업성취도평가 전수평가가 되면서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되는 학생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정책이 펼쳐졌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뭐 지금은 이제 꾸꾸 사이트가 없어지고 이제 결국 포털까지 갔지만 꾸꾸 사이트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뭔가 지원 프로그램도 더 뭔가 체계적으로 보급을 했고요. 단위 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엄청나게 많이 돌렸고, 그게 이제 저희가 2.0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2.5 버전에서는 이제 학교 역량만으로 안 되니까 외부 전문기관이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2.5 버전에 3단계 안전망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3.0 버전에서는 그 예전에 이제 그런 뭐 어떤 문구도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교사 한 명이 책임질 수 없는 아이다, 온 학교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름의 두드림 학교가 시행이 됐던 걸 제가 3.0 버전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최근에 이제 학마통법, 그게 어떤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드림의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냈고요. 3.5 버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뭐 정부 공약에서도 계속 기초학력이 꾸준하게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내실화 방안도 별도로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는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대안 가결이 되고, 이런 현상들 속에 당시에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미래학력의 개념과 기초학력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초학력의 개념, 과연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아는 아이들을 누구로 볼 것인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겪었던 게 이제 3.5 버전이라고 정의를 했고, 당시에 저희가 이제 교실 내 지원, 그래서
교실 내에 교사를 한 명 더 투입하고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래서 1단계 안전망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4.0 버전 이제 법이 제정이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탕으로, 법에 제정되어 있는 문구를 바탕으로 뭔가 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안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버전을 4.0.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과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단계 안전망밖에 저희가 이제 계속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초학력에서 3단계 안전망이 견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흐름 속에 3단계부터 2단계, 1단계 순서로 이런 정책적 제안을 해왔고 이게 실현이 됐고 현재 모든 시도에서 3단계 안전망을 더 견고화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올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현재 노력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사실 실수로 우리 수시과제 하나가 빠져가지고 14개를 보여드렸는데 국가센터에서 하고 있는 과제 수가 많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워낙 덩어리가 커가지고 뭐 과제 베이스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특징을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제로 하는 것들 뭐 수시나 연적금 과제는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과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와 특교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당장에 해결해야 될 현안들, 그다음에 이제 이 기본 과제에서 나온 정책적 제언을 좀 현실화하는 그런 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장법에 제시되어 있는 센터의 역할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역할에 근거한 과제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여기 서울 모처에서 시도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년 1년간의 사업을 평가하는 게 지금 현재 5일 동안 진행 중이고 그거 하다가 지금 여기서 잠시 왔습니다. 근데 17개 시도가 23년, 24년, 25년에 걸쳐서 35개, 36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학력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브리핑을 하고 계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와 더불어서 법령에서는 기초학력을 뭐라고 개념 규정을 했냐면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2023년부터 4년, 5년에 걸쳐서 올해 이제 연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이제 도표를 만들어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국어과에서 도달해야 되는 성취 기준이 60개, 수학과는 79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그냥 아이가 기초학력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취 기준 60개를 다 도달했는가, 아니면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해야 될 시점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럼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지도 자료를 개발하는 거는 매해 꾸준히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뭐 그냥 인지적인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사회정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도구와 프로그램 개발들도 매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꾸꾸 사이트에서 사실 한 2년 전부터 국가 기초학력 사이트, 지원 사이트라고 누리집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포탈 사업하고 통합이 되면서 올해 12월부로 이 사이트는 문을 닫고요. 그 바로 연결돼서 포탈이 오픈됩니다. 포탈 과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개 시도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꾸려서 17개를 컨설팅하는 과제들,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꾸준히 만들고 있고, 17개 시도 국가의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가 있듯이 시도 기초학력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과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건 이제 올해 하고 있는 포탈 과제고 사실 성과는 이제 내년도부터 보고가 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그 기초학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됐던 사이트 3개를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통합이라고 하면 쉬워 보이지만 사안도 많고 매일매일 저희 본부장님과 컨개반팀과 끊임없는 논의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숙제를 해가고 있는 저희가 입사한 이후에 역대급 과제를 지금 저한테 던져주셔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는 진단부터 지도, 아이들 이력 관리 모든 것이 이 사이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원인이 뭔지 심리 검사를 하고 맞춤의 학습 자료가 최소한의 성취 기준별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10,000단위 이상의 수를 읽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 그 클릭을 하게 되면 그와 연결된 보정 자료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의 학습 자료를 통해서 지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향상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들, 그리고 나서 학습 관리까지 연계되는 이런 포털 시스템이 이제 곧 오픈될 예정이고요. 사실
사실 이 시스템의 모토는 어떤 거냐면 선생님은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약간 의사가 뭐 비유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의사가 환자의 차트를 한눈에 보고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해야겠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한테 가장 많은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서포트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교사 화면상에서 차트로 다 관리가 되고 어떤 이력을 거치고 어떤 지도 자료를 여기서 배포하면 되는지 이게 이제 포털 안에서 다 구현되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화면이 예시적으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요. 학생은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어떤 걸 하라라고 지시되어 있는 걸 하기도 하고 나면은 뭔가 성과를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도 본인 스스로의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화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자료들은 교육과정 기반, 그다음에 최소한의 성취 기준 기반으로 모든 성취 수준별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받아올림이 없는 뭐 세 자릿수 계산하기라고 했을 때 이 옆에 자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그것에 대한 지원 자료들, 그다음에 그 성취 기준별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취 기준별로 이걸 과연 도달했는가, 도달하지 못했는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 검사 문항에서 어떤 것이 틀려서 그랬는가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이제 선생님이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포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상상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동안에 이제 이력 체계 관리를 잘 구축해야 된다는 그 모든 그 과거의 연구들을 다 동원해서 방향성을 갖고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한 만큼 방향은 분명히 맞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미래 이제 5.0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제 계속 기초학력을 뭐 어디까지 해야 기초학력이야? 초등학교 3학년이면 한글만 떼면 되냐?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 뭐 10줄의 문장을 잘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기초학력과 학력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제시했던 연구인데요.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장되어야 하는 기초학력 영역이고 여기서 확립된 아이들의 어떤 문해력이라든지 수리력이라든지 자기 인식을 하고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능력들이 저변에 깔려야 그 위에 역량의 이제 덩어리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 깔리면 미래학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 빨간 박스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기초학력의 기준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한번 해봤고요. 아까 제가 저희 연구에서 요 상단에 있는 부분 이게 이제 미래 기초학력 정책 발굴을 위한 선도적 연구 수행이라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성취기를 충족하는 학력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털상에 그 성취 기준별로 충족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포털을 고도화한다라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고요.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입니다. 요즘에 문해력 굉장히 핫하게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고 더불어서 아이들의 수리력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교과적 차원에 어떤 교과를 학습하든 간에 필요한 문해력과 수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기초학력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국가센터 안에 이제 문해력과 수리력 전담팀이 필요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문해력 전문가, 수리력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17개 시도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라도 전담팀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와 전체 시도에서 문해력, 수리력 팀이 만들어지면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기초학력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학교가 제공해야 하는 공평한 시간. 사실 기초학력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일단 교문에 딱 들어가면요. 내가 누구의 딸이든 누구의 아들이든 뭐 우리 엄마가 무엇하든 우리 아빠가 무엇하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학교에 들어오면 그 아이한테 주어진 공평한 시간이 있다. 이게 다시 새길수록 기초학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학생은 그냥 학생이면 된다. 이게 뭐냐면 학생이 평등하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학교에 들어오면은 네가 5학년인데 2학년 수준이야? 괜찮아. 2학년 거 배우면 되고 서서히 올라가면 되고 성장을 거부하는 아이는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모든 개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격차는 굉장히 심하지만 개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가는 게 이제 국가센터의 어떤 목표이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